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안 주기가 힘들죠. 일단 돈 빌려준 걸 잘 받으려면 빌려주는 단계부터 잘 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법 얘기하기에 앞서서 돈을 잘 빌려준다고 하는 게 좋은 거는 차용증 쓰시는 거고, 차용증을 공증까지 받으면 진짜 베스트죠. 근데 공증이 공적 공증이나 사적 공증이 있는데, 이 공적 공증은 효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, 차용증을 썼는데도 안 갚으면 이 공증 받은 문서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재판에서 이긴 거랑 완전히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이제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압류도 하고 추심하고 경매 신청하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공증을 하는 게 완전 베스트인데, 공증이 뭐가 어렵냐면 당사자 둘이 같이 공증사무소 가야 되거든요. 근데 잘 안 가려고 그래요. 우리 사회 무슨 공증이냐 하면서 잘 안 가려고 하고, 뭐 차용증까지 받기도 어려운데 공증까지 해달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. 만약에 차용증도 못 받고 공증도 못 받았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게 이게 증여냐 대여냐거든요. 그냥 빌려준 거냐 준 거냐. 만약에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. 내가 언제 빌린 거야? 네가 나한테 준 거잖아. 특히 남녀 연인 관계에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. 그러면 내가 이게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라는 사실을 카카오톡, 문자, 녹음 이런 걸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. 돈 언제 갚을 거야? 좀만 기다려줘. 뭐 이런 대화들을 하잖아요. 특히 그 상대방이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좋아요. 왜냐면 나중에 도 이상 자기가 알겠다 했지만 빌린 적 없다고 발뺌할 수가 있거든요.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나 몇 월 며칠까지 너한테 1억을 갚기로 했는데 좀만 기다려줘. 이런 말을 명확하게 했다면 이건 강력한 증거가 되죠. 그 친구 돈 안 갚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 명의 부동산이 잘 없는데, 만약에 이 사람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? 그러면 이 모든 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압류 신청부터 하셔야 됩니다. 통장 가압류랑 달리 부동산 가압류는 잘 받아주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알고 있다, 그러면 가압류를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, 이 가압류를 걸면 돈을 잘 줘요. 근데 만약에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다, 그러면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내용 증명 보내는 거, 지급 명령 신청하는 거, 그리고 소송 제기하는 거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아무래도 친구니까 바로 소송 제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내용 증명 보내보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, 이 친구 사이에 돈 안 갚는 사람들은 내용 증명 보냈다고 해서 돈 갚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. 그냥 신경도 안 써요. 사실 내용 증명은 거의 의미가 없고, 그 다음으로는 지급 명령 신청이 있는데요. 지급 명령 신청은 상대방이 내가 돈을 언제 빌렸어 이렇게 다투지 않을 때, 내가 빌린 건 인정하는데 좀 기다려줘,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한다, 나 빌린 적 없는데, 이러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. 지급명령 이의 신청을 2주 내에 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긴 거나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요. 요새는 이런 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좀 약발이 떨어졌어요. 일단 이의 신청을 하고 보는 게 트렌드입니다. 왜냐면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안 한 거랑 비교했을 때 내가 크게 손해보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. 막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 한 장 띡 써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쓰면 이의 신청이 되는 거라서 일단 하고 봐요. 그 지급명령 신청이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 신청 한 장 띡 내면은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겠죠. 대여금 소송은 그 앞단에 말씀드린 증거들만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소송은 아니에요. 사실 이긴 거 자체로만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. 그래서 재판에서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, 내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이 소장 부분이 송달된 그 시점부터 12% 이자가 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. 이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게 됩니다. 고려신용정보 같은 신용정보 회사에 이 상대방의 통장 또는 부동산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상대방의 재산 내역이 나옵니다. 여기 만약에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, 그럼 빼올 수 있고요. 그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다가 경매 신청해서 환가해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만약에 통장에도 돈이 없고 부동산 자산도 아무것도 없다, 그럼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 건데요. 상대방한테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. 네가 도대체 재산이 얼마 있냐, 너가 스스로 보여봐라 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. 보여줘야 될 의무는 있는데 대부분 안 보여줘요. 없다고 하지.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쌩까면 감치 3일 뭐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무시할 순 없는데 그냥 없다고 해버리지. 그럼 이제 재산 조회 신청을 또 해요. 참 돈 받기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되면 아까 그 확정 판결 받은 그 시점 있잖아요.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어요. 그 신용불량자 만드는 거.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안 주기가 힘들죠.